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한자를 살펴보면 정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것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x 더하기 y가 5다. 그럼 이 해가 1,4도 될 수 있고 2,3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죠? 뭐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뭐 1.1, 3.9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순서상의 해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도 정수 조건, 실수 조건이 추가되면 해가 유한계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유한계로 정해질 수도 있다는 것은 뭐 이렇게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자연수라고 한정을 해볼게요. 자연수라고 한정을 한다면 이건 안 되겠죠? 가능하고 이거 0이 들어있으니까 안 되겠고요. 그러면 그나마 한 개는 아니지만 몇 개로 추려집니다. 이런 것을 셀 수 있는 개수라고 해서 유한개수, 유한계라고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정수 조건, 실수 조건이 추가된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것이냐?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 즉 이쪽을 인수분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변은 항상 정수로만 나타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은 제곱,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은 0꼴로 변형을 시킨다고 돼 있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x의 제곱과 y의 제곱을 더해서 0이 됐다. 그러면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수죠. 허수는 제곱하면 0보다 작아지는 수고요. 이거 아주 예전에 했었죠? 기억을 한번 되돌려 봅시다. 실수는 뭐 1을 제곱하면 1이지만 마이너스 3 제곱해도 9, 0보다 커지죠. 0을 제곱할 때만 0이 나옵니다. 양수를 제곱하든 음수를 제곱하든 항상 0보다 큰 수가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0보다 큰 수가 될 것이고 제곱했으니까요. 이것도 0보다 큰 수가 나오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이 나왔다는 것은 이 숫자가 음수 또는 양수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0만 돼야 됩니다. 이 숫자도 역시 0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더해서 0이 나올 수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방법 1을 봅시다.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 꼴이 0이다. 이쪽은 항상 0이라는 거.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뭐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뒤 판별식을 이용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 방법을 지금 다 외울 순 없고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체크 한번 볼게요. 개념 체크의 1번은 순서상을 구하는 거, 아까처럼 x, y가 해당하는 순서상을 다 구해놓고 조건을 살펴봅니다. 조건은 자연수네요. 이거는 혼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2번. 2번의 조건은 정수입니다. 얘가 바로 정수 조건이죠. 정수 조건은 좌변을 인수분해한 뒤에 정수 숫자를 우변에 놓도록. 2번은 이미 인수분해돼 있고 우변에 정수가 있네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정수는 1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과 3, 아니면 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과 1. 이렇게 네 가지 경우밖에 없죠. 이 네 가지 경우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x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가 2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이 마이너스 3이 되려면 그때는 y가 마이너스 4가 돼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순서쌍은 2,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요걸 바탕으로 2,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3이 나오는 순서쌍을 다 구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x, y를 각각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영상 멈춰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방정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이건 실수 조건이네요. 실수 조건은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이 0, 꼭 0이어야 됩니다.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가 0이 되는 방법은 이 숫자도 0, 이 숫자도 0이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 y는 3이어야 되네요. 이때는 또는일까요? 동시에일까요? 반드시 동시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동시에 0이 돼야 합쳐서도 0이 되니까 동시에를 쓰는 방법은 and라고 쓰셔도 되고 그냥 컴마를 쓰셔도 됩니다. 즉 이렇게. 자, 그럼 필수예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 방정식이죠. 부정 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은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정수 조건이 추가되면 해가 유한계로 조금 줄어듭니다. 정수 조건을 풀어주는 방법은 인수분해한 뒤에 우변이 정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될 텐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식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볼게요. 2x 플러스 xy 플러스 y는 7. 자, 인수분해를 해볼 테니까 잘 보시고 일단 혼자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앞에 두 항을 일단 묶습니다. 일단 뒤는 생각하지 마시고 얘만 잘 묶어볼게요. 얘가 x로 묶이네요. 자, 얘가 x로 묶이면 y 플러스 2라고 쓸게요. 순서를 좀 바꿔서 y를 먼저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만 쓰면 인수분해가 안 되죠. 억지로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2를 마음대로 더하면 안 되니까 여기도 2를 같이 더해줍니다. 지금 왜 2를 더했는지 아시겠어요? 2를 더해줘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공통인수가 되기 때문에 묶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y 플러스 2로 묶어주면 인수분해가 완성이 되고 9가 됩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하는지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일단 첫 번째, 앞을 두 개를 그냥 일단 묶고 여기서 나온 수를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필요한 만큼 숫자를 맞춰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기 인수분해된 형태고 여기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곱해서 9가 되는 숫자를 찾아볼까요? 1, 9, 3, 3, 9, 1 이것도 되고 정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여기까지도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x하고 y는 별도로 따로 구하셔야 되죠. 자,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정수 조건은 아니었고 자연수 조건이었네요. 자연수 조건. 그럼 여기서 구해보고 x, y가 자연수가 되는 순서쌍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라고 하네요.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근의 합,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이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2a 플러스 4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도 정수고 이 숫자도 정수죠.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를 더하면 4a 플러스 4가 되네요. a가 안 없어지네요.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한번 빼볼게요.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알파 베타를 빼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a가 없어져서 계산이 훨씬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기 있는 알파와 여기 있는 알파가 서로 묶일 것 같으니까 알파로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근데 여기 부호가 반대네요. 그러면 좀 계산하기 귀찮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예 이렇게 합니다. 전부 부호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 그래 놓고 알파로 다시 묶어볼게요. 베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로 묶고 나서 여기에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베타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베타 마이너스 1을 제 맘대로 넣어주면 안 되니까 여기다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럼 이 플러스 1이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죠? 여기와 곱해져서 마이너스 1로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이항시켜 주세요. 그럼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다시 베타 마이너스 1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정수니까 곱해서 5가 되는 정수는 1, 5, 5,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그럼 그때에 따라서 알파와 베타를 각각도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필수예제 7번 볼게요. 자, 필수예제 7번은 실수 조건입니다. 실수 조건은 어떤 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수의 제곱은 0 이렇게 놓고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을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1번만 먼저 볼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 여기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일단 x와 관련된 숫자만 모아봅니다. 그럼 이 숫자가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이 필요하죠. 1. 그럼 여기서 1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5에서 1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 y만 묶어볼게요. y만 묶으면 y제곱 플러스 4y. 그럼 여기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4가 필요한데 마침 여기에 4가 남아있죠. 4. 딱 완전 제곱식이 잘 되도록 여기는 숫자를 맞춰줬습니다. 자, 어차피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항상 맞춰줄 거고요. 자,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면 실수 조건에 따라서 x는 1, y는 2가 될 것입니다. 여기선 컴마를 쓰셔야 됩니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문제도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x끼리 보니까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 식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나요? 네, 이게 완전 제곱식이 안 됩니다. 현재. 자, 그러면 다른 1차항을 볼게요. x에 대해서 기준으로 보면 여기도 1차항입니다.
0 이상하죠? 지금 되지가 않을 것 같네요.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기가 약간 복잡합니다. 자, 이게 바로 방법 아까 2번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해보자 이거였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식을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x제곱 x항으로 묶어주면 2y 플러스 2x 상수항은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x를 중심으로 해를 구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x가 뭐가 나와야 된다? 실수, 즉 실근만 몇 개가 나와야 될까요? 실근만 2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왜냐? x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물론 y도 실수지만요. 그래서 x가 실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될까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이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서로 같은 실근이면 판별식이 0이랑 같아야 되니까 두 가지 경우를 합쳐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판별식 계산해 볼까요? 여기 2로 나눠지니까 x가 없어야 되는데 잘못 썼네요. x 2로 나눠주면 y 플러스 1이 되죠. y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서 풀이를 해주시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네요.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y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아까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계산을 좀 잘못했으니까 여기 답지에 있는 거 좀 확인해 볼게요. 아까 여기까지는 똑같았죠. y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2 여기 판별식이었고 계산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y가 실수죠. 그 다음에 실수에다 1을 더하면 이 숫자도 실수가 됩니다. 근데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작게 나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0보다 작게 나온다는 건 이 숫자가 허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고요. 같은 건 됩니다. 같은 건 됩니다. 언제만 되죠? 0일 때만 됩니다. 이 숫자가 0일 때는 가능합니다. 즉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x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42쪽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